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저도 매일 부동산 변화를 체크합니다. 매일매일 수십 개의 아파트 가격 변화를 체크하다 보면 너무 부동산에만 매몰될 수가 있죠, 사람이. 그래서 꼭 빠질 수 없이 읽는 게 바로 경제 상황입니다. 부동산도 아무리 잘나봐야 결국 경제라는 큰 범주 안에 속해 있는 한 부류니까요. 서로 얽히고 설킨 실타래 같은 거죠. 국내 증권사들의 신용도가 줄줄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PF에 대주단으로 많이 참여해서 돈을 벌던 증권사들이 이제는 PF 부실 폭탄, 그리고 또 해외 대체 투자 리스크, 그리고 불확실한 금융 환경 등 이런 영향으로 신용도가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의 증권사 리스크는 그동안 부동산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돌고 돌아서 결국은 또 부동산 가격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의 오래된 구독자님들은 다 아실 테지만 최근에 구독하신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면, 지금은 제가 그냥 동네 복덕방 아저씨지만 예전에는 조합의 브릿지론이나 PF 관련된 업무도 직접 처리했었고, 시공사 협의, 신탁사 업무 등 업무 대행을 하다 보니까 조합의 설립, 총회, 개최, 그리고 회계 처리, 분양대행사 관리 이런 것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 사정을 남들보다는 아주 조금 더 아는 편입니다. 그때는 그 일들이 정말 하기 싫었는데 그렇게 쌓은 경험이 지금은 저의 든든한 자산이 되고 있기도 하네요. 사람 일은 정말 모르는 건가 봅니다. 밥 잘 사주는 누나는 저를 보고 두부처럼 생겼다고 합니다. 보통은 강아지상이다, 고양이상이다 이렇게 동물에 사람을 비유하지만 저는 두부에 비유할 정도로 굉장히 좀 만만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만 보면 진상 부려서 좀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니면 두고두고 저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주위에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오는 이 스트레스가 결국은 돌고 돌아서 병으로 저한테 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외모로만 이렇게 또 평가하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보는 것보다 굉장히 강합니다. 밥 잘 사주는 누나였던 와이프만 보더라도 처음에는 정말 육체파인 줄 알고 사귀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육식파였어요. 육체파와 육식파, 이거 한 끗 차이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제가 일했던 경험을 토대로 몇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요즘 분양가 산정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바라보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시공사와 견적을 직접 합의도 하고 진행하면서 제가 알게 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죠. 저도 그걸 바탕으로 이야기 드릴 때 지금의 시공비는 좀 과하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달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모아타운이나 재개발 재건축 일기 신도시 같은 거 이런 거 진행이 결국은 쉽지 않을 거고 굉장히 예상한 것보다 오래 걸릴 일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다 같은 맥락입니다. 어떤 댓글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야야야, 너는 재건축하지 말고 그냥 낡은 집에서 평생 살아라 그냥. 아무래도 이런 분들은 조합원이시거나 아니면 재건축으로 또 새 집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충분히 힌트는 드린 것 같습니다. 쫄리는 건 시공사다. 밀당을 잘 하라는 뜻으로 드린 말씀인데 많이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속 재건축에 목매는 거를 팍팍 티내면 절대로 시공비 협상은 여러분 뜻대로 안 될 겁니다. 저런 말 한마디가 결국은 다 조합원 분담금 폭탄으로 돌아오는 거고, 일반 분양 받는 분들도 비싼 돈 주고 분양 받는 결과로 최고의 안 좋은 영향으로 이어집니다. 공사비 3.3제곱미터당 1126만원으로 올려달라. 지방도 1000만원 시대 오나. 지금 서울이 아닌 부산에서도 평당 공사비가 1000만원 시대를 가고 있습니다. 부산 진구의 한 재개발 조합의 공사비가 평당 처음에 449만원이었는데 이게 1126만원으로 인상해 줄 걸 시공사 측에서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총 공사비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1,500억에서 5,400억으로 3.5배 정도 늘어나는 겁니다. 물론 시공사 측에서는 수주한 지 한참 지났거든요. 그동안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설계 변경으로 인허가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도 했고 또 연면적이 늘어나서 공사비가 증가됐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부분 잠깐 짚고 가려고 하는데 저 현장을 제가 잘 모르니까 그냥 저기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전달하겠습니다. 일단 시공사가 결정되면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그때부터는 시간이 바로 돈입니다. 이미 돈을 빌렸거든요. 하루하루 이자가 만만치 않습니다. 1억, 2억 빌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조금만 민기적거리면 높아진 금리 폭탄을 감당하기 어렵고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 지금 그 상태가 아주 심각한 최악의 상태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설계 변경 이거 조합원들의 요구가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중간에서 커트할 건 커트해야 됩니다. 애초에 설계된 대로 진행되면 되는데 꼭 이게 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한마디씩 합니다. 내가 아는 데는 마감재 이것도 수입으로다가 그냥 쫙 그냥 삐까뻔쩍하게 해주던데 우리도 뭐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제 말이 틀렸어요? 예? 옆 동네 그 아파트는 커뮤니티 시설이 엄청 크던데 우린 왜 이렇게 작아? 그리고 키즈 스테이션 이런 것도 다 만드는 거 유행인데 그냥 만들어. 맞아요. 우리 아파트는 남양이 너무 없어. 이거 전면 재배치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단체로 힘을 모아서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 확실하게 보여줍시다. 응? 이런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나면 시공사의 표정은 어떨까요? 당황할까? 아닙니다. 대부분 좋아합니다. 완전 땡큐죠. 공사비 올릴 명목을 조합원들이 스스로 만들어주는데 이것보다 더 고마운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비슷한 이야기 한 적 있는데 시공사 선정되는 순간부터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게 바로 이 게임입니다. 도장 찍는 순간 그냥 끝이에요. 지금 서울의 잠원동 신반포 22차 재건축 조합도 평당 공사비가 1,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마포의 한 재개발 조합은 1,000만 원 넘는 공사비를 이렇게 제시했는데 아직도 시공사를 못 구했고 네 번째 입찰을 진행 중입니다. 이거를 또 이용해서 집값을 띄우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죠. 분양가는 계속 오를 거니까 지금이라도 분양받거나 집을 사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그런 사람들의 공포 마케팅이 작년과 지금까지는 그래도 나름 잘 통했습니다. 이것도 그런데 이제 어느 한계점에 다다를 때가 왔다고 봅니다. 구축 아파트의 경우 매수 대기자들이 그 어느 누구도 2021년 부동산 폭등기 그 정점에 있던 그 가격에는 집을 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가격대에서 이게 앞으로 더 치고 나가기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제가 삼천포로 너무 길게 빠졌네요. 다시 증권사 신용도 이야기로 돌아가면 하나증권 같은 경우에 신용등급이 기존의 AA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그리고 다올투자증권도 A등급 안정적에서 A등급 부정적으로 하향됐습니다. SK증권 역시 A 안정적에서 A 부정적으로 이렇게 하향된 겁니다. 지금 결국은 다 부동산 위기로 발생된 건데 문제는 올 하반기에는 더 많은 증권사들이 신용도가 하향 조정될 걸로 예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것들도 지금 손실이 다 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지금 계속 급락 중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손실 규모가 더 커지고 있는 거죠.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 중이에요. 그냥 우리나라 집값만 어거지로 지금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고 나중에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폭등기 때 언론에서 자주 듣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예인 누구누구가 빌딩을 샀다. 그게 얼만큼 올랐다.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뉴스 많이 들었었죠. 그리고 작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자주 들리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예인 누구누구 건물 팔았다. 시세 차익이 뭐 몇십억 받았다. 뭐 이런 것들이요. 왜 팔았을까? 이 사람들이 앞으로 공사비 계속 이렇게 오를 거고 분양가는 또 계속 오를 거고 모든 부동산 가격이 다 오를 건데 집값도 바닥 찍고 이제 오를 건데 누구보다 돈 잘 버는 연예인들은 지금 이 순간 왜 샀다는 이야기보다 팔았다는 이야기가 더 많이 들릴까? 오늘은 노원구 아파트 가격 변화 약 4주 만에 알아보겠습니다. 선거가 끝난 이후에 거래된 집들이 이제 서서히 거래 신고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먼저 상계동입니다. 상계주공 1단지 13평이 2억 6,4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2064세대이고 1988년 아파트입니다. 역시나 뭐 재건축 이슈가 있고 상계동이지만 여기는 노원역보다는 중계역에 가까운 중계역 역세권으로 봐야 합니다. 이 아파트 지난 최고가가 2021년 7월 달에 5억 5천만 원까지 갔었습니다.
지금은 마이너스 2억 9천만 원 하락했고 하락률이 마이너스 52%입니다. 그런데 이번 거래의 특징을 보면 거래일이 4월 22일인데 이게 벌써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이게 중개거래지만 요즘 거래되는 가격보다는 하락률이 또 큽니다. 요즘에는 이 아파트 똑같은 게 3억 초반대에 거래가 되는 그 특징을 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이 거래는 구조를 살펴보면 방 1개 그리고 주방 겸 거실이 1개, 욕실 1개, 이게 끝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집이 5억 5천만 원까지 갔다는 사실이 좀 놀랍긴 합니다. 물론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아주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5억 5천에 이 집을 사고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뭐 이렇게 노래를 불러 제끼면 새 집으로 떡하니 바꾸어 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고객님 6억은 더 내셔야겠는데요. 뭐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의 가격이 2019년 가격이라는 겁니다. 2017년도에는 어땠나 불과 2억이 안 하던 그런 아파트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방 하나짜리 원룸을 그것도 노원구에 2억을 주고 사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요즘 언론의 특징을 보면 유독 눈에 보이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강남 3구나 마용성 등은 다 집값이 올랐는데 서울 아파트 가격이 왜 노도강만 안 오르지? 라고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 속뜻을 들여다보면 이제는 노도강이 오를 차례니까 노도강에 당장 달려가서 싼 집을 사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에 노도강이 오르면 또 이런 언론의 기사가 나오겠죠. 이제는 노도강 마저 올랐다. 다시 강남 3구가 오를 차례다.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돌리고 똘똘한 한 채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똘똘한 한 채. 이거 역시 누군가가 부동산 가격을 띄우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냥 말장난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너무 속지 마세요. 똘똘한 한 채. 상계동 하락거래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은빛 1단지 21평이 최근에 3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1391세대이고 1998년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7호선 수락산역 역세권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상계동보다 더 북쪽에 더 의정부 쪽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대찌개 먹으러 가긴 참 쉬워요. 지난 최고가는 여기가 5억 7,800만 원까지 갔었고 지금은 마이너스 1억 9천만 원 하락한 가격입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32%. 자, 이번에는 중계동 가봅니다. 중계동 무지개 아파트 과연 무지개가 떴을까?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무지개는 안 떴습니다. 2433세대 대단지이고 중계역 역세권입니다. 여기 이 동네 지나갈 때면 제가 어김없이 애슐리에 가서 폭식하던 부비였지만 요즘은 다이어트를 시작한 이후로 이 동네 발길을 뚝 끊었습니다. 21평이 4억 7,500만 원에 거래가 됐고 최고가 대비해서 2억 4천만 원 하락했고 하락률은 마이너스 33%입니다. 올해 초에 5억대에서 계속 거래가 됐었는데 이게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17평도 거래가 됐는데 17평은 3억 7,5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최고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2억 2천만 원 하락했고 하락률은 마이너스 36%입니다. 17평대 역시 작년 말에는 이게 4억대에서 거래가 됐었는데 지금은 계속 하락 중에 있습니다. 노원구 역세권 대단지 어떤 대표격인 아파트이지만 작년에 잠깐 반짝했다가 계속 다시 하락 중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원구 상황 총정리하겠습니다. 여기는 한두 건 정도는 가격이 반등한 듯이 이렇게 톡 튀어오르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그 가격에서 다시 서서히 하락 거래가 이어지고 그러다가 또 톡 하고 하나 튀어올라서 상승된 거래가 보여지고 거기서부터 다시 또 하락 거래가 이어지고 이런 패턴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동네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격 변화보다 더 중요한 거 노도강 빼고 다 올랐다는 언론사의 어떤 부채질에 노도강의 매수세가 다시 부활할 것인가 아니면 그만큼 집값 오르라고 이렇게 대놓고 티나게 밀어줬는데도 하락할 것인가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